자, 우리 책 250페이지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뒤에 실무 문제 풀어보기 전에 책 내용 250페이지 간단히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의제 매입세액이란 뭐예요? 의제란 실제 그것은 아니나 그것으로 보겠다.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의제 매입세액은 실제 매입세액은 아니나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혜택이겠죠. 이거는 내가 물건 사오면서 낸 세금은 없는데 네가 물건 사오면서 낸 세금은 없지만 일부분은 너 매입세 공제 해줄게라는 거예요. 혜택이죠. 자, 어떤 경우에 밑줄 첫째,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서 얘를 사왔는데 얘를 이용하여 제조 가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어떻게 되는 경우? 과세되는 경우에 너 매입세 공제해주겠다. 첫 번째, 면세 농산물 등을 네가 부가세 없는 물건들을 사왔는데 얘를 사와서 제조 가공하여 얘가 과세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매입세 공제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형평성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식당을 예를 들면 물건을 살 때 면세로 사고 팔 때는 과세로 팔면 우리가 면세는 매입세 공제 못 받죠. 그러니 팔 때는 과세되니 물건 사는 거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 못 받고 파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니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 식당을 운영하는데 판매되는 거는 과세가 맞아. 그런데 물건 살 때 우리가 부가세를 주고 물건을 사왔다라고 하면 그 상호 간의 형평성이 좀 안 맞으니 너 일정 부분 농산물 사는 경우 또는 농산물 등 누구한테 사는 거예요? 거의 그쵸? 농민들, 어민들. 그러니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은 뒤에 가서 보고 우리 책 내용 중에 과세 표준을 보실게요. 과세 표준은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과세 표준을 예정분, 확정분으로 구분하여 입력하는데 얘는 뭐냐? 왜 예정분 따로 확정분 따로 입력하나요? 그래요. 의제 매입세액도 얘는 예정신고 시도 가능하고 확정신고 시도 가능해요. 그러나 예정신고 때 입력했다면 확정신고 때 한번 한도를 보자라는 거예요. 한도를 보고 네가 예정 때 너무 많이 받았다 라고 친다면 확정 때는 일부분만 받아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도가 100인데 예정 때 40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확정 때는 60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정 때 90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확정 때는 10만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한도를 계산할 때는 예정분과 확정분을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예정과 확정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정 때는 한도 계산이 없겠죠. 한도 계산 없고 확정 때만 한도 계산을 한다.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 뒤에 가서 프로그램 입력하면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우리 책 326페이지 기출문제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전 시간에 좀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읽어보셨나요? 자, 326페이지 문제 3번에 1번 같이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우선 내용 한번 읽어보죠. 당사는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정한다. 요식업 밑줄, 법인 밑줄. 음식업을 하는 법인이에요. 왜 밑줄 쳤는지는 풀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중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 대상이 되는 매입 자료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반영하도록 해라. 매입 매출점표 입력하여. 이 문제는 해당 내용을 공제가 되는 항목들을 어디에
매입매수 존표에 직접 입력해라 라고 나온 문제예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냥 해당 신고서에 직접 입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매입매수 존표 입력하고 불러오는 거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1기 확정신고 시 작성해라. 1기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 공급가액은 3억 3천이다. 예정분은 없다. 우리 매출 공급가액, 즉 과세 표준을 왜 알려준다? 그래요. 한도 계산 때문에 그래요. 한도 계산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지만 어쨌든 기준은 이 공급가액 과세 표준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 해당 내용들이 우리의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판단이 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보시면 6월 30일 날 구입한 마늘, 품목 마늘이니까 면세 물품 맞는데 보니 증빙을 보니 계약서예요. 계약서는 적격 증빙이다 아니다? 적격 증빙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격 증빙 뭐 있어요? 계산서,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입전표. 그거 외에는 적격 증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격 증빙을 안 받았을 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 내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로서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때에는 적격 증빙 없이 농산물 등을 농민, 어부 등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언제? 내가 제조업인 경우에만. 그러니 이 문제에서 우리 업종 뭐다? 요식업이니 적격 증빙이 아니면 얘는 공제할 필요가 없겠구나. 공제 못 받으니 지워주고. 두 번째, 6월 30일 날 증빙 받더니 현금 영수증, 아 적격 증빙이구나 해서 품목을 받더니 음식물 쓰레기 봉투예요. 우리 음식물 쓰레기 봉투 사서 얘로 인해 제조 가공해서 음식 만드나요? 아니죠. 얘는 그냥 소비성이잖아.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과세 물품을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러니 얘는 품목에서 제외되는 거라 공제해줄 의미가 없죠. 되셨죠? 우리 앞에서 책에서 봤을 때 어떤 경우였어요? 면세, 농산물 등을 제조 가공하여 과세로 판매하는 경우예요. 그러니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아니겠지. 세 번째, 6월 30일 날 증빙 받더니 전자계산서 맞으니 오케이 통과. 품목 받더니 사과, 농수산물이니 맞죠. 그러니 얘 의제 매입세 공제 가능한 물품이다. 그렇다면 우리 문제는 얘를 매입매출 존표에 입력해서 자동으로 불러오게끔 했던 문제이니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불러오는 거 따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직접 입력하는 거 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제 유형이 다르니까. 우리 프로그램 실행시키신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지금 문제 우리 실무 문제, 실무 77회, 기출문제 77회 하고 있으니까 해당 코드인 772 제가 카페에 올려드렸죠. 전산세무 데이터 파일에서 77회 분에 들어가셔가지고 데이터 입력하는 거 배우셨죠? 해당 771번 폴더 복사해서 C 드라이브에 K랩 DB K랩 안에다가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전산세무 2급 회사 등록 가서 상단에 보시면 회사 코드 재생성 누르시면 772번이 생성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가신 다음에 회사 코드 772번 선택해 주시고 로그인까지 해주세요.
자, 로그인까지 해주셨으면 우리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부가가치에 부속 명세서 하고 있어요. 해서 저번 시간까지 수출 관련까지 입력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통은 이 신고서에 직접 입력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간혹 지금 문제처럼 이거 매입매출전표 입력해서 해당 내용 불러와 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매입매출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어디 회계관리에 회계관리 탭에서 매입매출전표 입력 하나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면 부가가치 탭에서 가운데 휠을 클릭하면 이 검색창이 뜨실 거예요. 다시 마우스의 중간 휠을 돌리지 마시고 휠을 클릭하시면 해당 검색창이 뜨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매입매출전표 입력 조회하시면 해당 탭으로 입력이 이게 화면이 뜨실 거예요. 요건 하나 그냥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고 어쨌든 부가가치 탭에서 우리 회계관리 탭으로 오신 다음에 매입매출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날짜 언제요? 자, 문제 띄워 놔 드릴게요. 날짜 언제? 6월 30일 날. 자, 우리 오랜만에 유형 한번 해보죠. 6월 30일 유형 뭐예요? 면세 농산물이니까 면세 농산물인데 계산서 사왔으니 매입 중에 계산서 사온 뭐예요? 면세겠지. 53번 매입 중에 면세 계산서 53번 입력해 주시고 품목은 사과, 수량은 20, 공급가액 얼마? 212000. 책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누구로부터 사왔다? 주식회사 사과농장으로부터 사왔다. 사과농장 조회 보시고 있으니 엔터. 거래처 코드 검색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드에 커서를 두시고 FM대로 하려면 FE 검색하셔서 사과농장 하셔도 되고 코드에 커서 두신 다음에 사과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사과농장이 뜨실 테니까 여기서 확인 누르시면 검색이 됐고 전자 여부에 전자 체크하시고 전자 계산서니까 분계는 혼합으로 해서 지금 외상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우선 혼합으로 해서 거래일에 문제에서 현금 지급했다고 나와 있죠. 매입 가격은 거래일에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으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 1번 분기 아래 보시면 현금으로 입력해서 원재료 여기까지 해주시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매입매출전표 입력과 동일해요. 그런데 의제매입세 공제 관련해서는 별도로 이제 프로그램이 알려주는 거야. 야 이거래 의제매입 공제되는 거래야 라고 프로그램이 알려주는 거야. 어떻게? 하단부 보시면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적요란에 적요 앞에 커서를 두시고 F2를 눌러보세요. 그렇다면 여기에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야 프로그램아 이 거래 의제매입세 공제 반영해줘 해서 적요코드 06번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알려준 거야. 야 이거래 우리 면세 농산물 사서 과세에 판매하는 거라서 의제매입세 공제돼. 그러니 네가 이거 반영해줘. 이따가 우리가 해당 신고서 가서 불러올 테니까 이거 네가 모아서 불러와줘.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자 입력이 되셨으면 닫으시고 주의하실 건 뭐다? 적요 입력해 주시는 거다. 적요에 다시 한번 우리 분계까지 됐으면 해당 회계 처리가 됐을 거고 해서 차변에 원재료 대변에 현금 나왔죠.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중간에 보시면 적요가 있을 거예요. 적요에 F2 누르신 다음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자동 반영분이라고
프로그램에 알려주시면 된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창 닫으시고 해서 다시 프로그램 오신 다음에 이제 다시 신고서로 가실 거예요. 무슨 신고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그래서 부가가치세 탭에서 부속 명세서 1 탭 오신 다음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클릭. 기간은 1기 확정이니까 2018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4월부터 6월까지 기간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자동으로 우리가 입력되어 있는 사과농장이 불러올 거예요. 혹시 모르니 상단에 불러오기 한번 더 눌러보세요. 불러오지 않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F4 불러오기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알려준 내용이 불러오는 거야. 사과농장 거 너 이거 불러와 해서 프로그램한테 알려준 금액들이 자동으로 불려와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끝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취득일자, 구분, 물품명, 매입가액은 우리가 입력한 대로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제율이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중간에 보시면 공제율은 업종에 따라 내가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책 153페이지 잠깐 가실게요. 책 153페이지 가시면 자, 책 153페이지에 공제율을 보시면 책 153페이지 왔어요. 공제율은 내가 업종이 음식점이냐 일반 업종이냐 내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제율은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제 다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자동으로 불려오는데 이 공제율만큼은 불러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다시 문제로 오신 다음에 화면만 보실게요. 문제 오시면 우리는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라고 했어요.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이니까 공제율은 106분의 6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우리가 법인 사업자를 가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식점인 법인인 경우 또는 일반 제조업인 경우 아니면 그 외에 일반 업종인 경우 세 가지만 암기하면 되겠지. 일반 업종 102분의 2, 음식점인 법인 106분의 6,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04분의 4. 요 세 개만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유흥 장소는 웬만하면 나오질 않으니까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고 다시 프로그램 오신 다음에 해서 이 공제율을 102분의 2로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얘를 104분의 4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106분의 6이죠. 106분의 6으로 입력이 되셨으면 이제 자동으로 의제매입세액이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한도만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한도는 무슨 기준? 공급가액 기준, 과세표준 기준이라는 거. 과세표준 기준으로 해서 문제 보시면 지금 공급가액은 3억 3천이니 프로그램 하단 보시면 과세 기간, 과세 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들에서 예정부는 없으니까 0, 확정부는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은 3억 3천 하면 이제 한도가 뜨는 거예요. 우리는 1억 1,550만 원만큼 한도가 된다라는 거. 이 금액과 지금 단기 매입의 21만 2천 원과 비교해서 작은 금액 기준으로 너 계산받아, 공제받아라는 거예요. 다만 네가 이미 예정 신고 때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차감해라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서 지금 문제는 없지만
보통은 예정신고분 과세표준은 얼마다? 예정신고 과세표준은 1억이다.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은 3억 3천이다 라고 주어지고, 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금액은 만원이다. 이렇게 만원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확정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천원이다 라고 뜨는 거예요. 지금 예정신고분 공제받은 거 없고 예정신고분 매출도 없으니까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보통 꼬아서 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문항이 주어진다면 예정신고분의 매출도 주어지고 예정신고 시 공제받은 금액도 주어질 거예요. 되셨죠? 지금은 해당 내용 없으니까 0으로 적용이 받아서, 네가 지금 이 내용을 해석을 해본다면 네가 부가가치세 납부하지 않고 물건 산 금액이 21만 2천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106분의 6인 12,000원만큼은 내가 부가세 매입세 공제해 줄게. 실제 매입세액은 아니지만 농산물 구매해서 제조 가공하여 과세로 팔았으니 12,000원만큼은 너 매입세 공제해 줄게. 이해되셨죠? 이렇게 됐으면 상단에 저장까지 눌러주시고 닫으시면 다시 돌아오시면 아마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4월부터 6월 저장된 거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 예 누르시고, 만약에 새로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아니요 누르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공제율 102분의 1로 초기화 되어 있고 예 106분의 6 해서 수정한 걸로 저장하고 싶으면 저장하시고, 그냥 확인만 할 거였으면 저장하지 않고 아니요 누르시고. 되셨죠? 자, 지금 첫 시간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때문에 좀 길어졌는데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나머지 우리 부속면에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우리 결산자료 입력 공부할게요. 자, 5분만 쉬었다 오도록 할게요.